동부갈색뱀은 오래전부터 단순히 위험한 파충류가 아니라 호주 땅에서 공포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호주의 독사 관련 보고서에서 이 이름은 거의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이 뱀이 호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뱀 물림 사망 사례의 약 60%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바로 공격 속도입니다. 불과 0.15초 정도면 공격이 이미 일어날 수 있으며 너무 빨라서 사람의 눈으로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수년 동안 인간은 추적 시스템, 경보장치, 보호용 울타리, 대규모 박멸 작전에 이르기까지 각종 통제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갈색뱀은 여전히 주거지역으로 파고들었고 정원, 창고, 배수관, 심지어 교회 주택의 어두운 구석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소름 끼칠 만큼 비슷한 상처를 입은 갈색뱀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척추는 파괴되어 있었고 머리와 목은 변형되었으며 몸 전체는 마치 엄청난 힘에 짓눌린 것처럼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이 남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서우주대학교의 의료 기록에서 또 다른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공격당한 뱀 사체가 많이 발견된 지역에서 뱀 물림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비율이 약 7% 감소한 것입니다. 종이 위에서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인공적 대책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마치 도시 생활 한가운데에서 조용한 사냥이 벌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포식자가 놀라울 정도의 정확도로 이 독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도 필요 없고 덫도 필요 없으며 독도 거의 두려워하지 않았고 목표를 무력화하는 비율은 무려 98%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식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것은 인간이 수년 동안 실패해온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 전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부갈색뱀의 폭발적인 증가는 자연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도시를 확장하면서 무심코 만들어낸 대가였습니다. 야생 환경에서 갈색뱀은 효율적인 포식자이지만 그 개체수는 여전히 먹이, 은신처, 번식 조건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러나 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배수로, 쓰레기장, 창고, 건축물 아래의 빈 공간들은 쥐에게 천국과도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쥐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빠르게 번식합니다. 갈색뱀에게 이것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먹이 공급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의 도시는 거주지입니다. 하지만 뱀의 눈의 도시는 따뜻하고 은밀하며 먹이가 가득한 미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는 또 열섬 현상까지 만들어냅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낮 동안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서서히 방출해 도시 내부의 온도를 주변 지역보다 약 2도에서 4도 섭씨 정도 더 높게 만듭니다. 냉혈 파충류에게는 이 정도 차이만으로도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주거지역은 무심코 자연부화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암컷뱀 한 마리는 한 번에 약 30개에서 35개의 알을 낳을 수 있고 안정적인 온도 덕분에 부화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쥐를 키우고 도시는 알을 품으며 갈색뱀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뱀을 악몽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은 단지 개체수만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독에 있습니다. 동부갈색뱀은 텍스틸로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신경독을 가지고 있으며 이 독은 순환계와 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피가 심장과 뇌로 원활하게 흐르기 어려워지고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상태는 매우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조차도 이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뱀이 사라지는 능력에 있습니다. 어린 뱀 한 마리는 약 6mm밖에 되지 않는 틈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는 연필 한 자루의 두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집 주변의 많은 울타리, 그물망, 보호장치들은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이들은 배수관을 따라 기어가고 싱크대 아래에 숨어들며 세탁기 뒤에 몸을 숨기고 창고 안이나 사람이 잘 살피지 않는 어두운 구석, 어디든 조용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밀함이 갈색뱀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역 나무 꼭대기에 적외선 카메라를 여러 달 동안 설치한 끝에 과학자들은 마침내 도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약 4m 높이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화살처럼 아래로 내리꽂혔습니다. 그 공격은 너무 빨라서 카메라 영상을 느리게 돌려야만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포식동물도 아니었고 로봇도 아니었으며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웃는물 총새, 즉 쿠카부라였습니다. 자기 먹잇감보다 3배나 작은 새였습니다. 이 발견은 생태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쿠카부라는 원래 논란이 많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는 호주의 여러 지역에서 토착종이 아닙니다. 약 120년 전 정착민들은 이 새를 동부 해안에서 서호주와 태즈메이니아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이유는 매우 무해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울음소리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작아 보이는 행동이 때때로 매우 긴 후과를 남깁니다. 수십 년 동안 쿠카부라는 토착 도마뱀과 작은 파충류를 많이 사냥한다는 이유로 침입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한때 생태 균형을 깨뜨리는 존재로 여겨졌던 바로 그 새가 이제는 도시에서 독사에 맞서는 자연 방어선이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은 눈과 반사신경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초당 약 60프레임의 움직임을 처리하지만 쿠카부라의 눈은 초당 약 120프레임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반응할 틈도 없이 너무 빠르게 날아드는 공격처럼 보이는 장면이 쿠카부라에게는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갈색뱀의 공격은 약 0.15초 동안 이어지지만 이 새에게는 뱀의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미리 읽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공격을 예측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쿠카부라는 무모하게 전투에 뛰어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갑고 정확한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그 전술은 정적 감시라고 불립니다. 이 새는 높은 나뭇가지 위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며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머뭅니다. 멀리서 보면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눈과 귀로 아래쪽 땅 전체를 훑고 있는 것입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초속 약 9m의 속도로 아래로 급강하합니다. 공격은 보통 뱀의 머리 바로 뒤쪽, 목 부위를 겨냥합니다. 그곳은 뱀이 몸을 돌려 반격하기 매우 어려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단하고 강한 부리로 뱀을 물어잡은 뒤 쿠카부라는 그것을 들어올려 바위나 나뭇가지 또는 땅바닥에 세게 내리칩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연속적인 충격은 뱀의 척추와 몸을 빠르게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단 몇 초 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위험한 뱀 중 하나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쿠카부라가 좀처럼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통 3마리에서 5마리로 이루어진 가족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며 뱀을 사냥할 때는 각각이 저마다의 역할을 맡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마리는 낮게 날아 뱀의 주의를 끕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급강하할 순간을 기다립니다. 나머지 새들은 관찰하고 경계하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냥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연이 갈고 닦아온 협동 전술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점이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쿠카부라가 이토록 효과적이라면 인간은 독사를 통제하기 위해 이 새를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은 인간이 낯선 환경에 한 종을 들여놓은 뒤 그 결과 앞에서 무력해졌던 수많은 사례와 같은 또 하나의 실수가 될까요? 쿠카부라가 성공하는 이유는 공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싸움을 선택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의 절대적인 신중함 덕분에 최대 98%에 이르는 성공률을 유지합니다. 주로 길이가 50cm 미만인 어린 뱀을 노립니다. 이 어린 뱀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공격적이며 풀숲에 숨어들기 쉽습니다. 또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응급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무리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길이가 2m에 이르고 물소 한 무리를 죽일 만큼 충분한 독을 가진 성체뱀을 발견하면 쿠카부라는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바로 그처럼 정확한 목표 선택 능력은 놀라운 생존 지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커다란 역설을 드러냅니다. 우연히 들어온 한 새가 인간이 수십억 달러를 들인 프로젝트들조차 완벽히 해내지 못한 일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자연에 대한 개입이 여러 차례 재앙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괌에서는 갈색 나무뱀이 군용 수송기를 따라 들어와 토착 조류 12종 중 10종을 없애버렸고 그 결과 섬의 생태 구조는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버마왕뱀이 습지를 지배하면서 여러 토착 포유류 개체수를 최대 99%까지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큰 악어까지 공격해 통째로 삼키기도 합니다. 인간은 무인 항공기, 지표 투과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수천 명의 전문 사냥꾼을 동원했지만 버마 왕뱀의 수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마그달레나강 유역에서는 한때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농장에서 탈출한 하마들이 강이 화학적 성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설물은 물속 산소 농도를 변화시키고 토착 어류를 위협합니다. 원격으로 발사하는 마취 화살을 이용한 부리마 작전조차 그 번식 속도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간에게 자연이 원하는 대로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기술은 강력할 수 있지만 생명의 복잡한 전체 연결망을 언제나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쿠카브라가 뱀 사냥에서 분명한 이점을 가져오고 있음에도 과학자들은 이 새를 일종의 생물학적 무기처럼 다른 지역에 의도적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위험으로 가득한 생각이라고 경고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성공이 모든 곳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생태계에는 고유한 구조와 관계,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종은 한 곳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도 또 다른 예입니다. 그곳에서는 잡종 야생돼지가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인간이 헬리콥터와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여러 대규모 사냥 작전을 동원했음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나면 그것을 통제하는 일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쿠카브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뱀을 사냥하는 한 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균형이 보통 수천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성급한 결정이나 단기 프로젝트로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지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생태계를 통제하기 위해 더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상하지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학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